자, 할렐루야. 스피커 소리가 시원찮아. 아니,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계 자체가 시원찮아. 이거 내가 해주고 가야 되겠어. 천하의 정경동 교회가 스피커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자, 여기가 대전 맞아요? 일단 국민들에게 내가 인사부터 먼저 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3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유명한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의 애국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이 대전 충청도를 오면요 영 반응이 시원찮아요. 내가 옛날 부흥회할 때도 부흥회하러 와보면 아멘 하라고 아멘도 안 하고, 왜 아멘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출구조사가 안 맞는 지역이 어디요? 알기는 뚜렷하게 알아. 누구 찍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찍을 놈 찍었어요? 속이 깊다 이 말이에요. 속이 깊은 건 좋은 표현이고 이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른데 이 대전 충청도는요 꼭 중국놈들하고 비슷해요. 중국놈들이 속이 깊거든요. 엉큼해가지고 속을 잘 안 드러내는데 그래서 부흥회 보면 아멘은 어디가 제일 잘하나? 전라도가 제일 잘해요. 전라도는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다 엉덩이를 들었다 놔버려요. 그럼 전라도식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다시 할렐루야. 그렇지. 이 전라도식 아멘은 전라도가 제일 잘해요. 나는 애국 강연하러 여기 왔는데 말씀은 장동 목사님이 세계 1등이니까 잘 하시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재할까? 언제까지 존재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못 가도 100년은 간다. 손들어 말이야. 100년 못 가. 2명 50년은 간다. 그것도 없어요. 10년은 가겠다. 내가 정확히 말할게요. 앞으로 3년 반이면 끝나버려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멍청한 국민들이 다 대전에 있어요. 보세요. 문재인이가 목숨을 걸고 교회 여러분이 주님 위하여 순교하는 건 저리 가라요. 이 빨갱이들은. 이 문재인이가 계속하여 5년 동안 공작을 했어요. 뭐냐? 자, 평화협정. 띄워봐요, 화면에. 은지야, 띄워라. 평화협정. 그리고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선악과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것이 전쟁 없이 통일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자, 전쟁 없이란 말이 선악과예요. 전쟁 없이 통일하는 연방제로 가는 것이다. 이 말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다니까. 절반 이상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하는 결과를 보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야. 심상정을 찍은 표가 80만 표예요. 실제로 윤석열을 찍은 표는 1640만 표니까 심상정 더하기 그리고 이재명을 합쳐버리면 사실은 50만 표 친 거예요. 나는 원래 심상정 안 좋아해요. 텔레비 나오면 틀어버려 담대로. 요즘은 심상정을 보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왜?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았다니까. 만약에 심상정이가 딱 사퇴해버리고 이재명 합쳐버렸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잘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세요. 평화협정.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는 휴전협정으로 되어 있어요. 휴전협정. 무슨 협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하다가 휴전협정을 했어요. 북한하고.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는 항상 어느 쪽에서 제안을 하느냐. 전쟁이 불리한 쪽에서 휴전협정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힘을 다시 키워서 다시 전쟁하자. 잠시 쉬었다가 키워서 다시 전쟁하자가 휴전협정이야. 그때에 이 휴전협정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왜?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25가 일어났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뺏겼어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북한이요, 남한이요?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으면 먼저 우리가 북한까지 단 1km라도 갔다가 그 다음에 뒤로 밀려야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교조 애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6.25를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 그래. 정교조, 이 정교조 이 개새끼들이요. 싹 쳐내버려야 돼. 싹 쳐내야 돼. 박수 치는 걸 보니까 여기도 애국자가 한 3명은 있네. 3명은 있어. 근데 이게 참 충청도 대전이 문제가 뭐냐? 반응이 늦어. 이거 지금 갖춰놓으면 효과가 5년 후에 일어난다. 이게 문제라는 게 문제. 이 시간부터는 대전, 충청도요, 즉각 반응해야 돼, 즉각.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3개월 만에 낙동강, 대구, 부산 빼고는 다 뺏겼어. 그러다가 미군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바람에 북한 애들이 다시 물러가고 9월 28일 날 9.28 서울을 다시 회복했어. 회복을 하고 회복을 딱 하니까 미국이 전쟁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야. 왜? 서울 뺏었으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38선 그어질 때를 회복했으니까 미국은 더 이상 전쟁 안 한다 그래. 그때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가 정일권 참모총장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기관의 지휘관은 누구야? 그러니까 각합니다. 누구냐고? 대통령입니다. 내가 국군 통수권자가 맞아?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6.25가 일어나서 우리가 6.25를 막을 힘이 없어서 국군 통수권을 미국에 다 넘긴 상태야.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은 지휘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일권을 불러서 기관의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통령 각합니다. 그래? 내 말대로 북한으로 진격해. 이래서 한국 군대가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할 수 없이 뒤따라왔어. 그래서 평양을 우리가 먹고 두만강까지 갔어요. 압록강까지 가서 압록강에 그 물을 퍼서 수통에 담아서 군인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 남북 통일이 끝났는데 이 중국 대없는 놈이 이 개자식들이 다시 또 중국군이 개입을 했단 말이야. 그때에 메가더 사령관이 워싱턴에다 보고하기를 뭐라 그랬냐. 저 중국놈들이 전쟁을 개입하려고 하니까 히로시마 원자탄 터진 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 때린 거 한 방만 사람이 많이 없는데 북경 같은 데 말고 흑룡강 옥수수밭에 사람이 많이 안 사는데 거기 한 방만 딱 때려버리면 그리고 다음은 북경이다 이래버리면 절대 중국 군대가 못 들어오니까 한 방 때리자고 워싱턴에 보고했더니 세상에 트루먼 대통령이요 메가더 장군의 군복을 벗겨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아요. 내가 한 달에 5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달에 7,500만씩을 내고 미국의 정치 용품을 사서 상원 의원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가 깜빵 3번 갔다 온 거 알아요? 네. 모른 것 같아. 알아요? 네. 제가 3번 깜빵 안 갔다 왔고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요 이미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정광훈 목사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원의원들을 내가 깜빵을 3번 가서 7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바깥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김정은 저놈을 죽여버립니다. 하며 깜빵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감옥에서 바깥에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여러분들도 기도를 깊이 하려면 깜빵을 한번 가야 된다. 갈래요? 가기 싫어? 요즘 깜빵 좋아요. 국립호텔이야, 국립호텔. 한 달에 50만 원만 밖에서 돈 넣어주면요 세상에 내가 깜빵 갔더니 교도관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여기에 연탄 찍게 하고 여자 빼고는 다 있으니까 모든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다. 매일 아침에 우유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반찬이 하도 여러 개 나와서 내가 벽에다가 써봤어. 반찬 나오는 가지수를 같은 거 말로 썼더니 173개가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먹던 돈나물이라고 알아요? 네. 나는 돈나물을요 깜빵 가서 처음 먹어봤어. 어릴 때 먹고 별게 다 나와. 과일도 말이야 막 바나나에다가 배, 감, 귤 별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살기 어려운 사람은 일부러 슈퍼에 가서 일부러 훔쳐 잡혀서 왜? 깜빵 다시 들어오려고. 거기 들어와서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게 더 편하다 이거야. 습관처럼 거기 다니는 사람이 있어. 습관처럼. 이거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너 나이 70년 사는 동안에 너가 도대체 인간으로 살면서 뭐 하면 살았냐. 한없는 눈물이 나는데 저도요 장기동 목사님처럼 부흥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리고 나도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또 목회자 훈련 열심히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애국운동도 세게 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뭐냐? 너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 왜 통일을 못했냐, 이게 통일을. 통일도 못하는 게 너가 목사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기만 하면 김정은 저놈을 죽여버리고 반드시 통일한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김정은의 목을 따는 세계조를 만들었어. 이거 만든 데만 30억 들었어. 30억. 비밀이야, 비밀. 세계조가 서로가 서로를 몰라. 자기들만 할 줄 알아. 근데 김정은을 죽였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중국 군대가 다시 6.25 때처럼 북한에 들어와버리면 죽 서서 뭐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을 내가 포섭해야겠다. 왜? 상원의원만이 중국 군대가 다시 북한에 못 들어올 수 있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상원의원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상원의원들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장경국 목사님처럼 저도 미국 부흥회 많이 했거든. 많이 해서 아는 인맥이 저도 많아요. 별로 뭐 연결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다가 어떤 회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상원의원들 좀 날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문화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아는 사람끼리 연결하면 뭐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미국은 안 됩니다. 정식 변호사 로펌을 사야 됩니다. 연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5만 불, 지금도 내요. 5만 불 내는 로펌을 샀어요. 한국 돈으로 7,500만씩을 내요. 지금도.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일을 해주는 거야. 한 번 딱 들어가면 상원의원 5명씩을 딱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딱 그 상원의원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한 사람당 15분씩이야. 방방마다 다니면서 요 방에 가서 15분, 요 방에 가서 15분, 15분씩을 말을 하는데 시간이 짧지요. 그래서 이제 상원들을 설득을 하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상담할 때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말 길게 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성도들이 어떨 때 상담하자고 방에 들어오면요, 태어난 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떨 때 1시간 듣다 보니까 내가 졸았어. 저들이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려고 3일 금식하고 왔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내 말도 안 듣고 졸고 앉았어요. 졸고 앉았는데 내가 언제 졸았을까? 졸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상담하는 사람은 길게 말하는 게 딱 질색을 알고 내가 상원에 만나서 딱 본론부터 했어. 딱 했어. Nice to meet you. 딱 인사해놓고 그 다음 뭐냐, 내가 왜 당신을 만나려고 왔는지 아느냐? 대한민국 통일을 시켜달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물어. 미국이 방해놓고 있잖아. 내가 딱 했단 말이야. 그러면요, 빨끈해요. 언제 미국이 방해놨냐? 아니 6.25 때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 군복을 벗겼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통일 안 시키려고 그러고 지금도 절반 딱 잘라놓고 남북한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미국은. 더 이상 쇼하지 마. 북한의 뭐 미사일 문제 해결해?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뭐 비왕기, 폭격기, 괌에 있는 거 한반도에 씩 한 바퀴 돌고 하는 거 다 쇼하는 거야. 그리고 뭐 부산에 뭐 로널드 레이건 뭐 칠함대 한번 쓰고 왔다 가는 거 다 쇼하는 거야.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있어.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왜 미국이 통일을 안 시키려는 이유를 안다. 왜 그러냐? 통일시켜 놓으면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갈까봐 겁먹지? 그래.
그랬더니요, 집내교 집사님 한 분이, 상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래. 나한테 딱 잡혔지.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 중국 냄새가 좀 나는 것은 사실이야. 왜?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어를 공유하는 것처럼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한자를 공유했어.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종교를 받았지. 유교하고 불교를 받았고, 그리고 추석과 구정 명절을 공유하니까 우리가 중국 냄새가 좀 나는 건 사실인데, 해놓고 내가 톤을 딱 높여서 왜 그런 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엉덩이를 간들어들기 위해서 뭐라 하냐?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1700만이 넘었어. 주력 종교가 됐어. 주력 종교가. 천주교까지 합치면 2500만이야. 2500만은. 통일시켜줘봐. 중국 가라고 떠밀어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이제는. 그리고 내가 20대 30대가 여론조사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왔어요. 딱 내놨어요. 봐라. 이게 한국의 20대 30대가 지구촌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이라고 돼 있잖아. 중국. 딱 내놨더니 상원의원들이 눈이 샥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미국의 한 사건은 뭐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다. 앞으로 이제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핵심되는 말을 해달라. 뭐라니까? 간단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기름, 송유관, 이거 3달만 끊어줘. 3달만 끊어주면 김정은이는 도망가게 돼 있고 북한은 두 손 들게 돼 있어. 그 본질적인 것은 안 하고, 이거는 이미 유엔에서 통과됐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미 다 동의한 사실이야. 근데 미국이 실현을 안 하고 있지 않냐. 미국이 송유관만 끊으라는 거야. 그러면 즉시 북한은 두 손 들게 돼 있고 미사일과 핵무기고 뭐 다 필요 없이 그걸 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물어.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 내가 그랬어요. 참 이게요, 하나님 성령이 설교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대화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상원의원들하고, 내가 배짱이 얼마나 세냐면요, 상원의원들하고 이 대화할 때 메모도 하나도 없이 가. 그럼 날 통역하는 고세진 박사님이, 목사님 상원의원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가? 모르지. 가보면 뭔 말이 나오겠지. 성경에 쓰였잖아. 믿어야지. 너희가 재판장에 불려갈 때 무슨 말할 것을 염려하라 하지 마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누구라고? 오, 성경 좀 아시네. 나는 믿어요, 그 말을. 근데 순간적으로 딱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럼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 전쟁을, 적은 전쟁, 큰 전쟁을, 적은 전쟁을 피하려다 큰 전쟁을 한다. 큰 전쟁은 뭐냐? 1, 2차 세계대전이지. 반드시 두고 봐라. 1, 2차 세계대전 같은 대전을 미국과 중국이 하게 돼 있어. 그럼 적은 전쟁은 뭐냐? 무역전쟁을 하는 거야. 무역전쟁을. 미국이 중국의 물건 3달만 딱 안 사줘버리면 중국은 두 손 들게 돼 있다. 우리가 중국 옆에 살아봐서 내가 중국 성격 잘한다. 중국은 종이호랑이야. 종이호랑이. 아무것도 아니요. 미국이 3달치만 중국 제품 안 사줘버리면 중국은 그냥 망해버리니까 그것을 무역전쟁을 시작하라. 그랬더니
중국에 미국 기업이 투자한 돈이 많은데 미국 기업이 중국 안에 투자한 게 많다는 거야. 그때 내 입에서 또 뭔 말이 나온 줄 알아요? 참 겁도 없이 뭐라냐.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그 모든 돈 내가 다 줄게. 아니 이거 그냥 나는요 하나님 댁밖에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미국 기업이 거기에 수백 조 투자했거든 중국에. 내가 그 돈 내가 다 준다 그랬어. 그럼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냐? 여러분한테 모금 운동하라고. 자, 그런 중에 정말 결정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린지 크레함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의 세 번째 상원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 딱 말을 했더니 야 성격이 나하고 비슷해. 그냥 딱 듣더니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에서 북한을 가는 송유관 끊는 법안을 상원에서 자기가 통과해 주겠다. 와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법안 통과한 것을 내가 한국에 가서 직접 발표해 주겠다. 그래서 한국에 사실은 11월 말에 12월 초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를 먼저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달렸다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반드시 한국에 온다. 지난주에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메일 편지가 왔어요. 오는데 세상에 이 말까지 썼어. 이번에 한국 가는 것은 상원의원 오면요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초빙하게 돼 있어요. 상원의원 하나가요 대통령처리 가라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 이번에 한국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나원 목사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다. 끝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상원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화문에 영상을 만들어 갔다고 편집해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자 준비됐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한 몸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영하에서도 영하 15도 된 상태에서 이 아스팔트에서 그날 저녁에 뭐가 왔냐? 눈이 왔어요. 눈이. 그날 저녁에 눈이 왔는데 눈이 와서 밑바닥이 다 얼음이 얼음판인데 그 얼음판 위에 스트로프 한 장 깔고 그리고 오포 하나 덮고 영하 15도 상태에서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 상원의원들이 울더라고. 이걸 울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우는 찬스를 내가 딱 잡아서 심리전을 펴려고 당신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1월달에 오면 내가 이 행사를 다시 재현해 주겠다. 이만큼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본 영상 중에 거기에 강원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안 온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지. 여러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된 거예요. 근데 벌써 1년 반 지났어요. 이제 3년 반 남았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앞으로 3년 반이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 같아. 왜 그러냐?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자,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지금은 휴전협정으로 돼 있어요. 휴전협정을 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하러 안 나갔어요. 그 사인한 걸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휴전협정 이게 체결서야. 체결서인데 내가 전문가를 모시고 왔어요. 내가 좀 딸려가지고 실력이. 황준성 별세계 서비스타 장로님을 모시고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휴전협정에 여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이크.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서명서 띄워주시고,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휴전협정서 서명서죠? 예. 이 휴전협정서에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위에 김일성부터 해서 김일성, 그 옆에 팽덕희입니다. 중국군 사령관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클라크,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또 밑에 보면은 김남일,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김남일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해리슨 소장, 유엔사 참모장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 육군 참모총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왜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서명을 안 했을까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왜 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 그 속셈을 알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은 이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피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존재 가치는 미국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서 죽어야 되냐? 빨리 이제 전쟁 끝내자. 돌아와라. 여기에 또 햇빛.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국민의 상황이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 이제 전쟁하자마자는 이런 걸 컸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그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다시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한미군을 유엔군을 잡아놔야겠다. 그렇게 해서 버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을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다. 이승만은 여기 잡혀 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뭐라고 말했냐? 성탄절 전에, 이게 휴전협정이 53년 7월 27일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성탄절은 한국에 와서 전쟁하는 미군들한테 다 본국에 와서 미국 가서 성탄절을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 새끼들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전쟁 끝내고 다 미군이 빠져가서 미군이 나가면 북한 애들이 다시 와야 하나요? 와요. 그래서 이승만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국 대통령이요, 6.25를 통하여 나라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2%예요. 2%.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1등이 노무현이요, 2등이 김대중이요, 3등이 박정희요. 이승만은요 2%예요. 2%.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이제 연설 한번 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역사를 굉장히 공부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그분들에서 좀 멀리 보고 통찰해가지고 멀리 보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탑10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전부 탑 3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미군들이 장기간으로 가장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입니다. 일본 태평양전쟁 패전국입니다. 원자탄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맞았습니다. 이탈리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입니다. 영국 성전국은 성전국이지만 독일에 가장 많은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부 선진국에 있느냐? 여러분, 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전 패전 이후에 군사안보, 군사력을 키우고 안보태세를 키우는 데 쓸 돈을 절약을 해서 경제성장에다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미군들이 있다가 철수한 데는 다 망했습니다. 베트남 아시죠? 1973년에 파리 평화회담으로 미군 철수하자마자 1년 반을 버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우리보다 60년대까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때 신추경이라고 신부 하나가 나와서 양키 고홈 해가지고 미군들이 빠져나가자 거기에 있던 국제적인 모든 기업들 투자 아주 썰물처럼 나가고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꼬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지도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성을 가진 지도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꼭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30여 년 이상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 애국 운동에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애국 운동은 첫째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가 있을 때, 독재자가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었습니까? 북한만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우리가 타협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방금까지 쫙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적 능력이. 왜? 공부 안 하니까. 책도 안 읽으니까. 우리 1700만 성도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애국운동에 앞장서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제가 용사시고 들어주십시오.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 한 사람이 매일같이 나가서 지금 거의 1년간을 길거리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다시는 주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 망합니다 해서 서명 받아내는 인원들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소리에서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인 인원들이 지금 60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안 넘으면은 목사님 말씀한 대로 유대인보다 더 큰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광고 한번 하면은 목사님 영향력이 아무리 없어도 70%는 80%는 서명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꼭 그해주십시오. 핵심적인 걸 물어봐요. 뭐냐면 왜 이재명과 문재인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왜 바꾸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십시오. 휴전이라는 것은 잠깐 쉬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공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니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것을 종전, 쉽게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휴전이 아니고 쉬는 게 아니라 끝났다는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은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전쟁 끝나면은 여기 유엔사령부가 있을 명분이 없어지죠. 유엔사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또 미군,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들으면 이게 속게 돼 있어요. 전쟁을 끝내자.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종전협정. 그리고 영원한 남북한의 평화를 하자. 평화협정.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게 속는단 말이야. 그러나 실제 뒤에 실제 목적은 뭐냐? 전쟁을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 끝내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북한은 중국 군대가 다 나갔다는 거죠. 러시아 군대도 다 갔다는 거죠. 근데 왜 전쟁이 끝났는데 한국만 미군이 왜 있느냐? 그것을 쫓아내려고 그게 목적이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띄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 결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위 이사오기 때문에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유엔사가 해체되어 버리면은 6.25 때 그렇게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드 원수 또 토르먼 대통령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이승만의 기도 때문에 미군이 아주 일본에 있던 미군이 아주 신속하게 들어왔습니다. 미군이요 좀 한 2주만 늦게 들어왔으면은 벌써 우리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라크 갈 때 한 3,000명 규모를 데리고 가는데도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소련 대사가 참석을 안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자,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평화협상을 가지고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구가 시작되고 난 후에 국가 간에 전쟁하다가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큰 것만 따도 약 한 800개 정도 이상이 되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래에 맺은 그 남해면 북해면 평화협정 했죠. 거기도 평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명목적인 것이고. 근데 불과 몇 개월 안에 먹혀버려요. 예, 지금 더 치열하게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 힘바람 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게 된 거야.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경동, 정광훈 정치에 미쳤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춘체에서 연설한 유엔사를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윤석열을 알게 된 거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됐어요. 유엔사 해체를 해달라고 세계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실제 인구는 뭐 30명밖에 안 된다며요. 예, 17개국 대표로 돼서 네. 한 30여 명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하고. 그럼 뭐 30명 뭐 있으나 마나 그 나가면 그만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현재 상태로 유엔 사령부가 있으면은 네. 북한이 어떤 전면적인 남침을 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유엔군이 개입됩니다. 또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엔 사령부의 후방 주의소 7군데, 뭐 탄약을, 보급을, 무기체계 모든 걸 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란 것은 적과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집요하게 가장 노래 부르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고 유엔사 해체입니다. 자, 그러면 유엔사가 해체돼버리면 북한이 한국을 침략을 딱 하면 미국이 상원의원 하원에서 다시 회의를 해야 돼요. 주한미군이 갈까 말까. 미국 사람들은 회의하는데 시간이 길어요. 회의하다 보면 6개월 지나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의 주일 미군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규모가 제일 큽니다.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는 규모가 제일 큰데 약 6만여 명 있습니다. 6회 공군 해병대까지 다 있습니다. 예. 미국의 7함대 기지도 거기 또 와 있죠. 예. 그러니까 유엔사가 한국에 30명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돌발하면 바로 일본에 있는 그 미군이 즉각 투입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이 자꾸 또 여기 또 나오려고 그러나 참나 이거 욕 한마디 해도 돼요? 아이 문재인이 개새끼가 유엔사를 해체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실은 검찰총장 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된 거야. 사실 그쪽 사람이었어. 그런데 1년 동안 정치를 해보니까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찔할 뻔했다는 거야. 이게 한번 들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자,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쓰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 말은 뭐냐?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말은요, 그냥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포괄적으로 한 말이고, 사실 이 말을 딱 점을 찍어 말하면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이 말이야.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말도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만약에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아찔할 뻔했다는 말은 이건 대통령으로서 표현을 못해야겠지 뭐냐?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걸 윤석열은 알아차린 거야. 내가 지금 애국운동을 계속하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을 이해 못하면요, 나는 안 해버려. 나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지. 뭐, 나라 망하든 말든지 뭐. 나는요, 우리 며느리가 미국에 시민권 있어. 우리 며느리 치마통만 붙잡으면 나는 미국 가버려. 장 목사님은 며느리 시민권 없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하는 이 애국 운동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 하시고 이제 여러분, 저는 국가기밀을 현역 때나 지금이나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제정신이면 절대로 6.25 때 같은 전면전 못합니다. 또 해도 끝납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G7 국가에서, G6 국가에서 G2 국가, G1 국가로 올라가려는 이때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30년 전으로 낙후되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없으려면은 우리 목사님이 자나깨나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전쟁 없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0여석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란봉투법, 건수완박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합쳐서 보수 우파가 200석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은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권 뺏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여러분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계속 시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원 교수가, 주사파였던 김철원 교수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가장 우리 남한에서 규모가 큰 종북 세력, 간첩 세력이 이재명을 시장을 만들고 도지사를 만들고 지금은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은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립니다. 베트남이 멸망할 때 인구 2천만 중에 간첩들, 그 다음에 외국 선동에 당한 사람들, 신부, 성녀 9만 명이 채용됐습니다. 9만 명. 0.5%였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40%가 넘습니다.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천만운동. 여러분, 왜 국민의힘이 왜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가 200석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애국심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수파 분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대한민국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북한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대한민국 모든 진지가 북한에게 완전 장악됐습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여의도에는 국회가요, 저게요, 대한민국 국회요, 북한 국회요. 북한이 명령하는 대로 법을 다 만들어버려요. 뭐 고무풍선 날리는 금지법, 뭐 북한 시킨 대로 다 만들어. 대한민국의 언론이요, 북한 언론이요. 공중파, KBS, MBC, SBS 할 것 없어. 종편보고 완전히 북한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이것은 3대 대통령이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3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평양에 가서 건방지게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연방제 통일을 사인을 하고 왔어요. 자, 한국 제1의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을 참 요즘 날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막 비틀비틀 하면서도 내가 강제로 또 데려와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보세요. 한국의 제1의 헌법학자요. 자, 교수님, 예. 대통령 3마디가 평양에 가서 예. 연방제 법인을 사인하고 온 것은 헌법 위반이요, 아니요? 헌법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이죠, 우선. 헌법 위반. 예. 최소한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으면 한국에서 국민들한테 사건 국민투표에 붙여야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사건은 국민에게 투표로 물어볼 수 있고 예. 헌법에 되어 있죠. 72조에 나와 있습니다. 72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또 그렇다 해도 국회한테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해야 그런마 그것도 받을만 한데 그렇습니다. 지가 뭔데 이 개자식들이 대통령이 다야 이 자식아? 지가 뭔데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겠다. 연방제 통일을 사인했다. 이런 새끼들은 법을 적용하려면 형량이 얼마나 가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군다나 이 대통령들이 특히 문재인은 북한에 가서 USB를 넘겼지 않습니까? 국가기밀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우리 형법의 여적죄를 보면 적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대적한 자 여적죄로 처벌하거든요. 여적죄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이고 형량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2마리는 죽었고 1마리가 남아있는데 문재인 이름은 바로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처형. 국가 반역죄를 범한 거예요. 국가 반역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재인을 쫄쫄 빠는 국민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내가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가. 응? 나는요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6.25 때 인민군을 따라 평양에 가서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다가 간첩학교에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고 난파된 간첩, 이 할아버지 간첩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97세야.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듣고도 국민들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잘 살아보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들어봐 주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 있죠. 시위. 장관님도 대학 다닐 때 고려대학 다닐 때 저 시위 한번 해봤지 또.
앞에는 안 서도 뒤에서는 이겼고.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안 나가면 왕따 나가니까.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도 법과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강연하게는 잘 안 하지. 잘 안 합니다. 예, 예. 과학에 바빠서. 또 그 당시에 총학생에서 그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요. 네. 머리가 빈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딴짓거리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고요. 근데 그놈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 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대학의 총학생장 한 친구들 중에서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 7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7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때 공부 때려치우고 예. 그럼 뭐하는 골치 아픈 거 대학 교수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목사님? 내가 장로님하고 말싸움에서 못 이겨. 그런데 북한의 남한에서 일어나는 시위, 대학의 데모, 네. 지금 현재로 말하면 광화문광장에 일어나는 민노총, 네. 한국노총, 네. 종교조, 네. 이 데모하는 모든 시위는 저 위에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한다. 네. 저 위에가 어딥니까? 북한이죠. 저 말씀은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저 할아버님의 활동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남한에서의 모든 그 반정부 시위 또 반국가 세력들은요 북한의 지령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도 간첩단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에도 간첩이 있다고 이미 드러났고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등 대한민국 곳곳에 전교조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단이 그 안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분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저 할아버님의 말씀은 증언은 명백하게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자, 사실 최초로 일어난 시위가 어디냐? 1946년 대구의 10월 1일 날 무장폭동입니다. 그때는 전라도가요 우파였었어요. 빨갱이들은 다 경상도에 있었어요. 그 평양신학교 37기 졸업생 이재복 목사가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야. 잘 들으세요. 이놈이 남로당의 5인방이요. 1인자가 박헌영이요. 이주아, 김삼용, 홍민표. 그 다음에 5번째가 무력부장인 바로 이재복. 영천제일교회 현역 목사요. 담임 목사라고. 지금도 영천제일교회 내가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지금도 그 당회장실에 얼굴이 걸려있대요. 몇 대 담임 목사라고 이재복 목사라고 써있대요. 당장 띄워버려 영천제일교회 그거. 이 사람이 대구에 와서 사람들을 선종해서 대구에 10월 1일 무장폭동이 일어났어. 이 무장폭동이 막 번졌어. 영천폭동, 구미폭동, 그 다음에 또 상주폭동 막 폭동으로 번지니까 그때의 무장폭동에 앞장섰던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 박상희라고 있어요. 박상희가 무장폭동에 앞장섰다가 경찰한테 총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형님이 죽으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2기야 2기. 사관생도 모자를 딱 쓰고 형님 장례식에 참여해서 울어. 형님이 죽었으니까. 오니까 이재복 목사가 집례를 하면서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학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보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승만을 죽여야 돼.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생활비를 이재복 목사가 다 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남로당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이 대한민국 역사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그때 박정희의 친형님 총살당에 죽은 박정희의 그 박상희 친딸이 누구냐? 김종필 총리의
부인인 박영육 여사야. 박영육 여사가요, 빨갱이의 딸이야. 박정희의 친형님의 친딸이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잘 몰랐지? 잘 몰랐죠? 이게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한 걸 내가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해봤는데, 자, 이거는 박수를 한번 쳐야 돼. 뭐냐면 들어봐요. 가요, 잘 들어봐.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100번도 더 나타났어요. 고비마다 주님이 직접 개입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박정희의 친형님 박상희가 그때 경찰한테 안 죽었으면요, 이미 그때 대한민국 끝나버렸어요. 이 박상희는요, 박정희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전라도로 넘어와서 27 폭동으로 변해서, 이것이 제주도로 건너가서 4.3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의 지시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광주 사태까지도 북한의 지시 없이는 안 된다고 이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전문가 모이십니다.